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입니다. 자, 이제 11월 둘째 주 경마 시작되겠습니다. 부산에 11월 7일 금요 경마 첫 번째 지정이 되고 있는데, 역시 그 월초 경마 특징 탓인지 좀 기복형 레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우열이 드러나는 레이스가 좀 많다 이렇게 봐야죠. 오늘 마지막 그 1군 11경주는 그 단거리 1200 아닙니까? 예. 뭐 거리 적성되는 휴양 말들을 대가 나와가지고 아주 뭐 기가 막힌 승부를 같아요. 자, 오늘 경마도 이제 그렇고요. 지난주 레이스가 또 승왕리에 또 치러지는데 좀 까다로운 레이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배당 별로 안 나오고 적중하기 좀 어렵고 구멍수를 많이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앞줄택 승부를 하다 보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성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지난주. 뭐 그래 좀 내용적으로 아쉬운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만 또 부산 사경주도 주력 한 방 더 적중해 주셨는데요. 뭐 제 개인 역시 지난주 또 제주 경마는 뭐 계속적으로 지금 몇 주 연속인지도 뭐 가물가물할 정도로 중고배당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또 토요 제주가 이제 오경주가 배당이 좀 트였습니다. 복성식으로 19.4배짜리를 주력으로 이제 불러 드리면서 제대로 한번 잡아드렸고요. 또 1, 2교 쳐다보면 부산 사경주, 오경주, 삼복승 9.8배, 6.3배짜리도 주력 적중으로 해드리면서 이번 주는 제주가 좀 특별 레이스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요 경마에 그래서 좀 더 상금이 좀 독특한 관계로 더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연출될 것이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면서요. 자, 이번 주 금요 경마 이제 박남규님께서는 특히 2경주와 10경주 승부를 보고 계시네요. 많은 참고 부탁드리면서요. 이게 2경주는 상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지금 뭐 그 점배당 분위기인데 점배당을 부러뜨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죠. 자, 그러면 바로 1경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는 국산 5군의 1000m 레이스 편성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 누리 불패가 올머리 잡힌 가운데 이제 6번의 스타 명운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경주는 우열이 드러난 그런 레이스죠. 사실 복승식은 뭐 2번, 6번이 좀 유력하지 않나 싶어요. 2번만 누리 불패는 뭐 데뷔전에서 어느 정도 보여준 그런 마필이고, 또 경주거리가 1000m로 줄었고, 선행이 가능한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기본 사이즈는 사실 데뷔전하는 6번만 스타 명운이 훨씬 센 마필이에요. 보여준 건 아직 없는 그런 마필이지만, 따라서 뭐 복승식은 2번, 6번이 유리한데 쌍승식은 오히려 뒤집혀서 6-2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에이스인 만큼 저는 6번 스타 명운의 선전을 정말 좀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 앞선이 인기마 두 마리 같아요. 2번, 6번. 특히 6번의 스타 명운은 이제 피스루스의 자마가 되겠는데, 이게 주인검사 때 보니까 이제 게이트 히타는 괜찮던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니어 사즈가 그 제이드 헌터 자마이기 때문에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그런 혈통이에요. 따라서 스타 명운도 뭐 2번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만, 뭐 스타 명운이 가면 더 좋고, 아니면 이유를 보내주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직선주로에서의 싸움에서는 스타 명운이 누리 불패를 제압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세반대도 마체도 상당히 좋고. 뭐 나머지 이제 복병들이 이제 10번에 이제 그레이스, 그러니까 눈길을 끄는 복병인데, 뭐 터지면 9번에 대륙 발진이라는 말도 저는 보고 싶은데, 그레이스는 지난번에 복귀를 해보니까 참 앞선이 좀 치열하게 싸우는 구도에서 기가 막히게 전개했는데 그러면 안 나오더라고요. 저 말이 좀 그 고개도 좀 높고 고개도 쳐도 주행 불량기도 좀 있고, 원래 그레이스 같은 경우는 혈통적으로 보면 뭐 입상을 했어도 진작에 입상을 했어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정말 그냥 복승식은 저는 월드퀸에 뭐 그레이스가 거의 월드퀸에 유력해서 제가 방송에서 이제 3복승식으로 무적 선화를 말씀드릴 정도로 그레이스의 입상을 좀 낚아냈습니다만, 뛰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그 주행 불량기도 있고 좀 마필이 좀 많이 좀 다듬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편성도 2번, 6번이 좀 센 말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이겨내기는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번에 인기마 접전 구도다. 1경주는 뭐 싹싹하게 저보다 조금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구도 같은데. 자, 2경주 들어갈게요. 2경주는 국산어곤의 1200 레이서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징금다리와 6번의 슈퍼스톰인데, 자,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조건에 있어야 박남규 의원이 던지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추천해만 들어봐야죠. 예, 일단 뭐 2번만 징검다리하고 6번만 슈퍼스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전부 다 세게 추천을 해드렸던 마필이에요. 특히 이제 슈퍼스톤 같은 경우는 고배당인데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덜매가 잡혔다는 부분이 좀 걸리고, 사실 징검다리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좀 러브킨 정도는 좀 쉽게 이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그렇게 시원시원한 걸음을 못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대길이 승부는 전 위험하다. 일단 일차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문제는 뭐냐면 2번, 6번이 약해서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편성에 상관없이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이 한두 있어요. 2번, 6번의 어떤 그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컨디션도 많이 좋아진 마필이 한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마필을 과감하게 축으로 놓고 가는 추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라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있고요. 이번 이런 말은 솔직히 뭐 대한민국 여러 예상자들 중에서는 박남규 의원이 또 가장 또 박남규 의원만이 볼 수 있는 말이 아닌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뭐 재미있는 승부, 일단은 주력 한 방으로 할 수 있겠네요. 예.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징금다리에 붙이는 한 방이 이제 액면산 뻔한 6번의 슈퍼스톰 같은 말이 아니고 다른 쪽에 일단은 복병만 한대로 노력하기 때문에 걸리면은 그냥 말로 오전장 상황이 제대로 나는 순간이다. 그렇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3경주 국산어곤의 1200이 나와 있고요. 3경주는 3번의 천의 무공과 5번의 레전드 위너 두 마리가 인기권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요번 경주는 조금 까다로운 레이스예요. 인기만 잡정 경주라 보기는 좀 어렵고, 3번, 5번이 뭐 액면적으로는 대기로 팔립니다만 저는 심지어 3번, 5번 두 마필 모두 빠질 수도 있는 레이스라고 봅니다. 물론 기본 능력은 천의 무봉이란 마필이 가장 센 마필이에요. 앞으로 띄워줄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은 마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천의 무봉이란 마필이 주행검사도 그렇고 주행 연습 때도 그렇고 이게 발주가 안 되는 단점을 보였다는 게 가장 걸리는 부분입니다. 1200인데 발주가 안 돼서 1200에 나왔는데 거리는 또 길게는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따라서 편성은 약합니다만 발주가 매끄럽지 못하면 장담을 못한다는 점. 또 레전드 위너는 선행인데 지난번에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또다시 레전드 위너 선행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지난번에 14초 3 가지고 같은 선행이기 때문에, 따라 저는 안쪽에 뭐 금포 폭풍이 아직까지 보여준 건 없습니다만 이만에 서둘러서 나왔고 컨디션도 괜찮고 또 안쪽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금포 폭풍의 첫 입상을 기대하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3번 또 이제 처음 이제 실전 데뷔전을 좀 치른다는 이제 부담감이 있는 조건이고, 이제 좀 아까도 박이 언급됐습니다만 좀 게이트 이탈적인 면에서는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 아니냐는 느낌도 있습니다. 선행은 뭐 5번에 그래서 레전드 위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수면의 복병은 딱 두 마리 같습니다. 역시 이제 2번에 금포 폭풍하고 또 7번에 원더풀 스타도 한 차례 주인검사를 이제 그치고 실전 데뷔전까지 한번 끝인 따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난번 데뷔전보다는 그림이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병 두 마리는 2번 금포 폭풍하고 7번의 원더풀 스타 두 마리 한번 지어드리겠고요. 자, 사경주 국산어곤의 1300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경주는 지금 안쪽에 두 마리 좀 인기 모아져 있거든요. 이번에 불페라인과 1번에 리타 퀸츄리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번 경주도 뭐 그렇게 편성은 센 편성은 아니에요. 130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액면적으로는 1번, 2번이 관심을 끌겠습니다만 저는 데뷔를 가는 7번 부경대로는 마필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이번 경주가 특징이 선행마가 없는 레이스예요. 1번만 뭐 리타 컨트리가 선행이 없습니다만 뭐 불페란이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고, 문제는 이제 부경대로라는 마필도 뭐 거리는 그렇게 길게 장거리는 안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중거리까지는 가능하고, 또 외곽입니다만 부경대로가 외곽에서 또 쉽게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7번 부경대로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경대로가 좀 이제 피크 센터를 잡아야 되는데 약간 좀 1300 데뷔전은 약간은 좀 이제 좀 그렇긴 해요. 의외 선택이 아닌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최근에 이제 편성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1000m나 1000m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1300 쓰는 게 조교사 입장에서도 좀 탁월한 선택이지 않나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따라서 물론 부경대로라는 마필이 뭐 거리가 길게 안 나오는 단점은 있어요. 데뷔전 1300 부담이 있는데 편성이 강하지 않고 선행을 가는 조건이라면 뭐 부경대로가 충분히 버티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참 근데 이게 좀 농담입니다만 이 경부대로라는 말 이름이 있는 말이 있는데 이 부경대로는 좀 구미가 마면 선택이 참. 어쨌든 뭐 그런 얘기니까 어쨌든 뭐 전기상의 메리트는 뭐 1번, 2번이 유난 같아요. 워낙에 이제 말들이 없기 때문에 이 그 리타 컨트리가 지난번에 선행 나가는데 그 스타트 폴링 14.4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되게 다른 편성 가면 선행을 못 나가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리타 컨트리하고 불페라인은 훨씬 센 말이고요. 리타 컨트리보다. 제가 볼 때 리타 컨트리는 지난번 뭐 부경대로랑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1300 부진마 레이스 나와갖고 선행을 갔습니다만 무너졌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삼성전 에너지는 마필도 그렇게 센 편이 아니에요. 거기에 거의 뭐 구마신인데 그런 측면이라면 차라리 전력이 아직까지 노출이 안 된 부경대로가 전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그 외 나머지 말들이 없습니다 정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액면상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뭐 1번, 2번 데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 자체도 그렇게 좀 강만 아니기 때문에 생짜배기 신마 7번의 부경대로가 이게 그 독된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저는 선행은 부경대로라고 봅니다. 스피드 측의 면에서는 부경대로 쪽에 선행이 나간다면 좀 이것도 좀 재미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경주 혼합사고는 1200입니다. 오경주는 일단 3마리 위주로 배당을 들어가는데 4번은 이제 최강 플러스 중심으로 공백이 있습니다. 1번에 리브 투미에게 인기가 모아지고 있고 또 신의 마필은 이번에 푸디백팀 이 말도 이제 상당히 좋은 말 같아요. 네, 스피드가 많이 나오죠. 일단 뭐 최강 플러스라는 마필은 데뷔전에서 보여준 것도 있고 이 마필은 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안쪽에 1번, 2번이 뭐 기습적인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거고 문제는 1번과 리브 투미가 지난 데뷔전에 입상을 했는데 사실 편성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공백을 가지고 나오고 거세를 하고 나온다는 점에서는 당일의 컨디션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데끼려면 메리트는 좀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푸디백 팀이 여기 또 스피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제가 볼 때 선행은 2번이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 2번이 선행 가거나 따라간다 하면 뭐 기본 사이즈도 제가 볼 때는 1번보다는 2번이 좀 더 세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본 막권을 4번, 2번 쪽으로 기본 막권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뭐, 기본 구도는 뭐, 4번, 2번, 1번, 이 세 마리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뭐, 삼복성이라든지 다른 쪽이 변수가 발생이 된다면은, 일단은 뭐, 6번에 레이턴즈 프레이딩하고, 8번에 남도평정이 좀 발주만 좀 양호해준다면 좀 기대를 해볼 만한데, 그게 좀 아무래도 좀 마음에 걸려요. 저는 지난번에 이게 10월 12일 날 이게 제가 UCC 추천 경주였었어요. 1경주에. 요 남도평정을 놓고 추천을 해드렸는데 원래 남도평정이란 마필은 혈통적으로 보면 스피드가 정말 많이 나와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지난 주행검사 때도 그렇고 데뷔전 때도 물론 이제 주행검사 때보다는 데뷔전 때 발주가 좀 많이 좋아져서 지난번에 저는 내심 좀 선행까지도 기대를 해봤었던 그런 마필인데 발주가 안 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남도평정은 능력은 되는 마필인데 발주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팅권보다는 한두 번은 그냥 시켜보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 아까 신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삽복성식에 좀 관심을 가져볼 정도 그 정도지 않나 아직은 그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이번 경기는 뭐 전형적인 3강 1호전 에이스 같아요. 4번, 2번, 1번이 3강을 이루고 있고요. 6번, 8번 두 마리 도전 세력이다. 말씀드리면서 자, 6경기 보시죠. 국산 사원의 1300인데 6경주는 사원은 이제 당대천하
2번에 강한 바람이 강하게 이제 팔리면서 3번에 스페셜 라인. 이 기본이 3마리가 일단 가장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3마리 싸움이라고 봐야죠. 뭐 사실 뭐 다른 마필은 안 보이고 뭐 당대천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초반에 굉장히 무리를 했어요. 선의 싸움이 좀 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입장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당대천하는 뭐 이 편에서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 문제는 이제 강한 바람과 스페셜 라인인데 지난번에 같이 이제 경남신문부에 출전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강한 바람이 막판에 날라오면서 뭐 5척을 차지했고, 또 스페셜 라인은 꼴찌를 했는데 저는 스페셜 라인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면 스페셜 라인은 중반에 자리 잡기 하면서 몸싸움도 심하게 하면서 체력 소진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버페이스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무너졌지만 강한 바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 앉아 있다가 앞선이 좀 무너지는 틈을 이용해서 취입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3번번 스페셜 라인의 기본 능력은 강한 바람보다 훨씬 세다고 봐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스페셜 라인이 뭐 선행까지도 가능하고, 아니면 당대천하가 먼저 튀어나간다 해도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3번, 4번을 기본 막공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이 스페셜 라인은 선행 나가는 조건이라면은 그럼을 더 많이 내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 지난번 경기 그러니까 뭐 인발은 똑같아요. 이 선행 나갔을 때와 선행 나가지 못했을 때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행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높죠. 안쪽 1번, 2번이 빠른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이 댕을 받고 4번이 선입으로 따라 붙고요. 2번에 이제 강한 바람이 안쪽 출발해 주는데, 이게 이제 앞선이 버텨내느냐 아니면 취입을 해내느냐, 뭐 간단한 그런 구도로 볼 수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번의 스페셜 라인이 댕을 치고 나가는 조건이라면 버틸 수 있는 쪽에서 무기 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준들기만큼 얘기는데 좀 짭짤한 의미가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7경주 넘어갑니다. 7경주는 국산 사군에 1300 나와 있고요. 자, 이 3번의 장풍파랑 중심으로 지금 뭐 난잡하게 배당이 나와 있는데, 6번의 그 넓은 벌이라든지 8번의 알렉스, 뭐 10번의 강자대로, 11번의 사만영웅 골고루 좀 잡혀 있거든요. 어떡할까요? 변수는 좀 있는 에이스라고 봅니다. 일단 장풍파랑이 인기 많은데 저는 장풍파랑도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뭐 데뷔전에서 정말 편성이 약했던 편성에서 선행을 가서 낙선을 거뒀는데, 지난번에 최성현 기수가 말을 잘못한 게 없어요. 말이 안 나갔어요. 그때 선행을 가려고 했지만 선행을 못 가고, 물론 자리를 못 잡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김동영 기수가 기승해서 장풍파랑의 선행을 시도하겠습니다만, 문제는 6번만 넓은 벌이라는 마필도 게이트 이탈이 굉장히 빠른 마필이에요. 따라서 장풍파랑이 선행을 가기 위해서는 초반에 힘을 좀 쓰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13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또 걸리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 장군파랑도 저는 부러질 수 있는 마필이다. 충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따라서 배팅권에서 안정적인 마필은 전 8번 알렉스라고 봅니다. 선행권에서 따라가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뭐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진 않죠. 이번 경주가 장군파랑이나 넓은 벌이 이끌어가는 페이스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알렉스의 추입이 먹힐 가능성이 높지 않나. 배팅의 축은 저는 8번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알렉스가 지난번에 그 10월 3일 날 상당히 인상적인 레이스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바로 직전 경기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지 않겠냐 하는데, 좀 그림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아쉬움이 남았고, 또 컨디션도 체중이 좀 더 빠져야 되는데 지난번 오히려 좀 더 찌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배당판에 팔리는 것도 좀 시원시원하게 팔리지도 않고, 또 10월 3일 경주는 정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지난번에는 역으로도 인기에 비해서는 또 좀 덜 팔리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번 경주는 2주 만에 서둘러서 나왔기 때문에 마체중도 좀 빠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따라서 알렉스가 좀 굉장히 재밌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튼 그 당일에 체중 변동에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이 마필도 솔직히 뭐 530대 체중이면 그렇죠. 너무 좀 과중해요. 그렇죠. 510이나 500 정도로 딱 든 체중이 좀 다운되는 순간, 요거는 좀 싼 느낌이거든요. 요거는 당연히 현장에서 필히 체중 체크를 해주시고, 체중이 더 이상 더 뭐 증가되었다, 뭐 그러면 보시지 마시고요. 체중이 빠지는 조건이라면 요거 상당히 또 의미 있는 마크지 않겠느냐 하는 건 좀 촉을 한번 세워보시는데, 그 촉의 중심은 마체중에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8경주 신성훈에 오늘 첫 번째 추천드리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국산 3군에 1,500원에 나와 있고요.
자, 이 선행마 두 마리가 이제 데킬로 지금 잡혀 있는데 4번에 하베스트 타임, 3번에 만행지력. 예, 앞선 두 마리가 선행을 싸워가지고 1500 조건에서 동반임상. 그러니까 뭐 취입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선행마 두 마리의 싸움을 보는데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행마 두 마리가 나와서 인기마를 펼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박 의원께서는요? 저는 뭐 좀 위험하다고 봐야죠, 인기마필. 왜냐면 3번 만행지력하고 4번 하베스트 타임은 일단 두 마필 모두 거리가 이렇게 길게는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선행을 좀 쉽게 나가야 되는데 지난번 하베스트 타임 같은 경우는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역시 선행을 못 가면서 헤매는 그런 모습이고, 일단 안쪽 게이트에 만행지력이 선행 가능성이 높은데 만행지력은 또 대신 또 거리가 또 역시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길게. 따라서 1500이라는 경주거리를 입상하기 위해서는 아주 편하게 가야 되는데 이 3번 4번이 페이스를 좀 망쳐버릴 가능성이 높죠. 서로 동반 탈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변수가 좀 있는 에이스고, 왼면적으로는 뭐 눈길을 그렇게 끄는 마필은 없습니다만 저는 안쪽에 1번마 가문여 장군이 최근에 너무 능력에 비해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입니다만, 뭐 2주 만에 서둘러서 나왔고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저는 1번 가문여 장군의 선전을 기대해보고 싶은 그런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가문여 장군도 앞선이 경합으로 무너지는 조건에서의 편성이라면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문여장보다 더한 비인기마, 거의 뭐 백판에 가까운 말인데 이거는 취입만 딱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자력에 의한 입상을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력이 힘들어요. 그런데 경합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전개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승부를 끌어갈 만하죠.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부과되는 배당의 메리트는 엄청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복병만 한 마필 노리고 한번 들어가는 승부 많은 기대를 부탁 한번 드리겠고요. 자, 구경주 들어갑니다. 구경주는 이제 국산 2군의 1800 핸디캡인데요. 핸디캡인데 핸디가 좀 잘못되지 않나 그런데 많습니다. 일단은 이 1번의 와일드러시 중심으로 2번의 해랑강자와 4번의 큰놈 두 이제 요쪽 인기 모아주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3판이라 봐야죠. 1번, 2번, 4번. 그 밖에 마필은 사실 1800이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입상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마필 싸움인데, 일단 뭐 와일드러시가 정말 핸디를 너무 잘 받았죠. 52kg. 뭐 지난번 농림부 장관배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전에도 뭐 55, 54 이런 부담을 짊어지고 뛰었던 마필인데 52는 너무 유리하고, 저는 해랑강자를 가장 재밌게 봅니다. 일단 뭐 1800이기 때문에 해랑강자라는 마필이 뭐 선위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인데 힘이 워낙 좋은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물론 뭐 4번 큰 놈도 거리는 문제가 없는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승부전에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일단 2번, 1번은 대길이겠습니다만 기본 막권으로 봐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당대는 차치하고 이 와일드러시의 52kg는 너무 유리한 조건인데요. 유리해요. 농림부 장관배 57kg였거든요. 뭐 그때는 이제 별정 2형이라서 어쩔 수 없는데 55를 달고도 1900m 경주에 선입권으로 나가서 3착했을 정도인데 50이라면은 이건 뭐 빼기는 힘들고 다른 변수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이게 핸디캡이라는 게 원래 능력마하고 기복마를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능력마에게 핸들을 더 많이 빼주고 휴양마피는 캘리크트시가 이제 나이가 5세마이기 때문인지 57을 부과했는데 이거는 핸디캡의 별정 경주죠. 이게 그렇게 되면 별정 경주죠. 이게 핸디의 의미가 없는 전혀 이번 경주는 핸디캡의 의도를 살리지 못한 핸디 조절 실패한 게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인기마들의 입장이 유력하다. 부산 경마장 핸디캡 위원들은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느낌입니다. 이번 핸디는 좀 이상하긴 해요. 전반적으로. 해랑강자나 큰 놈도 같이 50이라는 것도 그렇고. 말이 안 되죠. 자, 식경주. 자, 빵남경위원회 추천 레이스 되겠고요. 혼합위원회 1400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게 그러면 3번의 스피드메이드랑 지금 7번의 박소치 인기가 모아지고 있는데, 자, 의외로 이제 법경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네, 일단 뭐 1400이라는 변수를 노리고 하는 그런 애 있습니다. 일단 뭐 1400에서는 뭐 스피드메이드나 박수처, 에이스천복 다 무시는 못하는 마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박수란 마필도 휴양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경주 때 스프링 알리한테 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한계를 약간 노출하는 그런 느낌이고 H천복도 승부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스피드 메이드는 계속 데려가야죠. 데려가는데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정말 인기도에서 많이 비켜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최근에 보여준 게 없는 그런 마필인데 일단 무엇보다도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1400이라는 경주 조건에서는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 그 마필을 과감하게 축으로 놓고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비인기 말이에요. 특히 지금 1400이기 때문에 이제 조건창으로 가장 한번 헬만한 타임 왔다는 느낌 들고 있고, 뭐 1400에서 불리한 인기만 있을 것이고 1400이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거리 줄여가지고 유리한 그때는 이제 비인기 복빙이 있는데 거의 뭐 백판에 가까운 말이기 때문에 입상만 되어준다면은 그야말로 만관의 배당도 가능한 방랑기 연의 후반 아주 재미있는 승부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국산 1군의 1200 신승훈이의 승부를 한번 배당으로 무조건 이거는 대끼리 뭐 들어올 수는 대끼리만큼 들어온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는 없는 그런 게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근데 또 배당판은 액면 위주로 팔립니다. 6번에 마이위너랑 10번에 올스 두 마리 말 잡혀 있고 또 뭐 12번 할 이런 말들인데 그 외에도 복병 말들이 바글바글 한 것 같아요. 바글하죠. 일단 뭐 인기 마필들은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말들이니까 뭐 굳이 뭐 입장을 해도 사실 뭐 아무런 하자는 없어요. 그렇지만 1200 단거리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비인기 마필들이 그동안 이제 부진하다가 자기 적정거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변을 내줄 수 있는 마필들이 많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3번 명운제왕이라는 마필도 17주 만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1200은 언제든 추입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저는 8번 라이징 조이라는 마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난 9월달에 뭐 2000m에서 3차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1200이라는 조건이라면 라이징 조이에게도 뭐 기회는 충분히 오기 때문에 뭐 3번 명운제왕이나 8번 라이징 조이 이런 마필들이 엄청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보병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더 있죠. 이게 거의 뭐 지금 9파 혼전이다. 그 회도 관여할 정도로 낮춰지기 때문에 액면상으로는 6번. 자,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실망했던 것이 그래도 부산 경마장 넘버 1, 2를 다투는 게 있어가 조성훈이 아닙니까? 1600이면 뭐 거리적인 조건도 필요할 게 없고 나도 열심히 타는데 확실히 이게 좀 지난번 그 제주 도의사의 대성경주에서 보였던 그런 파워는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왔죠.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로드 투 프리스가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로드 투 프리스를 저는 세게 안 본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로드 투 프리스가 잘 뛴 게 아니라 이 마이너가 못 뛴네 있어요. 이 게임이 기복을 보이면서. 그래서 뭐 그때 스팅레이 오마시는 뭐 어떤 말도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인데 마이너가 요즘 좀 기복을 보이는 게 문제죠. 이게 59를 따고 나왔다는 것도 뭐 아무리 1200이라서 뭐 현대적인 부담이 덜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부담이 되지 않겠냐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10번 올수는 지난번 바로 1군 그 개인적으로 본 방송을 통해서 승부로 이제 했던 게임이고 올수를 강축으로 놓고 이제 들어가죠. 알파 명장 정말 15.5였나요? 짭짤한 배당 주력 승부 적중해 주셨는데, 근데 그때 하고 지금하고 조건이 많이 달라요. 그때는 이제 올수도 이제 부정도 많이 늘어났고, 게이트도 10번이라서, 그리고 이제 선행 나갈 말도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거는 인기 말대로 전부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거두절미하고 씩씩하게 신승훈이와 함께 고배당 출하에 한번 들어가는 뉴스. 마지막 11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해주시고, 자, 저희들이 주면 여기까지고요. 잠시 1료 부산교차 레이스 6개 경주도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